우리가 경기가 무너지면 집값 빠져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경기가 진짜 완벽하게 박살이 나요. 제2의 IMF. 그래서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뭐 대량 해고 나오고 실직자들이 넘쳐나가고 내수 경기가 황폐화된다. 그러면 집값도 빠집니다. 근데 어정쩡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집값만 올라요. 그렇지. 당장 김용덕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도 뭐 카더라지만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에 별 미련이 없어요. 애초에 장관이 되고 싶어서 되신 분들도 아니고요. 등 떠밀려서 됐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네.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 이제 도지사로 이제 출마하려고 한다라는 네.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본인은 장관 타이틀 딱 달았고 네. 뭐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애초에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었고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장관 타이틀 달고 이제 나는 안녕 하면서 빠져나가요. 김현미 전 장관처럼 미련하게 계속 장관직으로 있으면 욕을 다 먹을 텐데 현명한 거죠. 딴 일도 못해. 예,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빠르게 나는 빠져나가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게 비전을 제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공급이 이제 절벽인 거는 이제 현실.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 화폐 가치 하락은 정말 심각한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예산 통과됐습니다. 2025년도 12월 이제 약 728조 슈퍼 예산 통과. 이게 정확하게는 원래 정부 안은 네. 728조가 많았는데 네. 생색냈습니다. 1,000억 깎았어요. 1,000억 깎아가지고 약 728조로 만들었는데 야당의 의견을 10분 반영했다. 우리 1,000억 아유 깎았습니다. 그래도 전년 대비 8.1% 상승. 우리 복지, 행정, 교육 돈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인데 항상 그랬었어요. 우리가 보수 정권 때는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이제 진보 정권 되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보수 정권에서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또 이제 기울기가 엄청나게 튀어 올라가죠. 그래서 전년이 677조였는데 지금 약 728조가 된 거죠. 그냥 700조를 처음으로 돌파가 아니라 돌파하는 김에 퀀텀 돌파를 해버리면서 그냥 돈을 풀고 있는 건데 근데 앞으로가 더 문제는 거죠. 지금 이제 이번에 예산 통과됐어요. 앞으로도 우리 이번에 한번 높였으니까 다음에는 조금만 올릴게요 할까요? 다음에도 여기 기울기 보이시죠?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차차차차차차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예산안 통과된 이후로도 12월 11일에 대통령께서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요. 당분간 확장 재정 불가피하다. 이제 바닥을 찍었대요. 아니 그동안 바닥이 어디 있었어? 계속 올라가 있었는데 뭐 우리가 뭐 국가 예산이 하락을 한 적이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항상 조그맣게라도 올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걸 바닥이라고 표현할 정도는 도대체 얼마나 올리려고 그러는 건지 공포스러운데 그러면 진짜 빠숑님 예언이 맞을 수도 있죠. 2027년도 800조 그 다음에 이제 막 900조 가다가 이제 1000조국으로 가는 시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럼 결국 이게 뭐다? 돈으로 풀린다. 해서 소비 쿠폰 받으셨잖아요. 2차까지 뿌렸었는데 저는 못 받았습니다만 근데 뭐 이제 소득 상위 10% 제외 뭐 이런 것들 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2차 뿌렸죠? 3차, 4차, 5차, 6차 현 정부 5년 동안 뭐 10차까지 안 나올까요? 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17차에 사는데 17차. 이 정부가 17차를 좋아하더라고. 17차. 17차 예상합니다. 네. 17차까지. 네. 이제 민생 이제 뭐 회복인지 뭔지 그냥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에 한 또 13조씩 필요하다고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뭐 이제 뭐 이거 배급이 아니냐라는 말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결국 이제 추경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우리가 예산안이 끝이 아니에요. 뭐 이미 2025년도에도 추경해가지고 막 돈 뿌리고 했었거든요.
국가 예산만 보는 게 아니라 추경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더 많이 풀렸었다. 그러면 또 올해 보는 거죠. 이렇게 역대급 예산해놓고서도 경기가 시급합니다. 추경 또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 또 안 할까도 한번 고려해 보셔라.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 근본적으로 우린 다 알 수 있습니다. 돈이 풀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가계부채 대출, 이제 가계부채 강화하는 거를 심각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하나도 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6.27 대책에서 뭐 6억 한도 규제 먼저 했었었죠?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대출 0, 빵 했었는데 뭐 이거 해도 올랐죠. 그러고 이번에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6, 4, 2억 원은 도대체 왜 남겨준 건가 싶지만 안 했다는 또 이런 요금 몇 개 싫어서 에. 우리 해줬다 대출 이런 거 있어 이제. 전에 15억 초과 대출 금지했었잖아요. 예. 근데 뭐 아무튼 2억 원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분명 그 얘기했어요. 투미TV에서 6억 원 대출 금지했었을 때 6억 원이라도 해주는 거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예. 전에 15억 초과 대출 금지 있었거든요. 대출 0원 될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하도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지 0원을 만들면 또 예언이 현실화되니까 네. 살짝 남겨줬어. 2억 원 남겨줬습니다. 감사해야 되겠죠? 2억 원이라도 해줄 때 감사해야 된다. 그건 이제 복비랑 등기비 하라고 이제 네. 고가주택들. 그렇죠. 취득세 내라고. 예, 취득세와 이제 등기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알 수 있는 거 2019년도 12.16 대책 때 15억 초과 대출 금지가 있었어요. 아예 빵이었죠 진짜. 왜냐하면 그 전에 다주택자 대출 금지는 있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더 규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1주택자 대출 금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 이제 문구 한번 볼게요.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주담대 금지인데 옆에 뭐예요? 초고가 아파트. 그 당시에는 사실상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는 초고가 아파트라고 그 고가 아파트도 아니고 초고가 아파트였습니다. 빠숑님 지금 15억 주택이 초고가 아파트라고 할 수 있나요? 보니까 저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예견 전망 이런 걸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15억 아파트를 사면은 초고가 아파트가 됩니다. 뭐 이런 걸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 예. 지금 사지만 지사두면은 5년 후에 10년 후에 초고가 아파트가 되어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었을까? 그러네. 이때 당시 15억 초과 아파트를 샀으면 초고가 아파트가 됐네요. 그렇죠. 30억 됐고 40억 됐고 그렇기 때문에 찍어준 거였어. 지금은 15억 초과 아파트를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였네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뭐 강북은 15억 초과 주택이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뭐 마포 성동구는 15억 초과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때 15억 초과는 강남인데 강남을 샀어야 됐다. 이제 그런 성견지명이. 네. 그러니까 얘기 맨날 하죠. 이런 대출 금지는 이제 흑수저 고소득 전문직들을 규제하는 거다. 현금 부자들을 위한 잔치다라는 얘기가 이미 19년도에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돈 있는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지금도 사람들 돈 주고 사거든요. 근데 이런 주택담보대출 금지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고소득 맞벌이 근데 부모님이 지원해 줄 돈은 없어.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DSR 규제 자체는 옳다라고 생각해요. DTI도 그렇고. 네. 왜냐면 뭐 내 소득도 안 되는데 영끌해가지고 투자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맞죠. 근데 내 능력이 되는데 대출 못 받게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뭐 어쩔 수 없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뭐 진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금 부자들은 집 사는 거고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청약, 로또 청약도 이제 현금 없으면 못 받아. 이거 그렇게 부모 왜 잘못 만났어? 누가 돈 안 모으래?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딱 사회초년생들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난 진짜 어려운 이제 뭐 전문직,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뭐 위사 뭐 등등등이 됐어. 아니면 대기업 갔어. 진짜 이제 뭐 어려운 상황 뚫고서 취업도 어려운데 연봉 1억이야. 이제 부부 맞벌이로 또 1억씩 해서 뭐 2억이야. 해도 못 가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될 거야? 그러게 왜 부모 잘못 만날래?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네. 부모가 돈 지원해주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들은 연봉이 얼마던 간에 모아놓은 돈 없다고? 그럼 빌라나 사.
이게 지금 정부의 방향성밖에 안 돼. 그러니까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다. 니들은 사놓고 우리 모 장관님께서도 반포 6.27 대책 딱 시행되기 전에 대출 받아가지고 반포 입성해놓고 빵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 진짜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집값을 잡기 위해서 야 너네들은 또 맨날 주거 사다리 걷어차리기 얘기할 줄 알았다. 그래도 우리는 사다리를 걷어차서라도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2025년도 12월 주담대 막아도 소용없다. 압구정 신고가 115억 40세가 전액 현금 매수. 왜 2억 해주잖아요. 근데 2억도 필요 없던 거야. 오히려 저는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문재인 정부한테 감사하는 것 중 하나가 15억 초과 대출 금지를 만들어줬잖아요. 네. 그래서 강남 부동산 시장이 되게 안정적이고 탄탄한 시장이 됐어요. 그러네요. 부채 비율도 낮고. 부채 비율이 낮은 게 아니라 없어. 대출을 못 받아. 네. 그래 버리니까 어떤 금융위기 와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이 돼버렸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 금리가 막 폭등을 하면서 집값이 빠졌잖아요. 물론 강남도 빠졌습니다. 근데 네. 경공매로 막 쏟아진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지방이 쏟아졌고요. 네. 서울 외곽이 쏟아졌고요. 정확하게는 서울 외곽도 아파트는 잘 안 나왔어요. 경공매 쏟아진 거. 지금도 경공매 숫자 높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번 내용을 보세요. 아파트가 아니라 죄다 빌라, 오피스텔, 상가, 뭐 이 건물 이런 것만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출 영끌해서 그 건물은 대출 뭐 80%도 받는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영끌해 놓고서 이자가 감당 안 돼서 쏟아진다거나 상가가 넘어간다든가 빌라 같은 경우도 뭐 갭 투자 엄청 막 높게 갭 어마어마하게 높게 끼고 갔다가 역전세 맞고 전세 사기 터지고 이러니까 죄다 경공매로 쏟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영끌이 뭐예요? 빌라가 오히려 취약한 거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아파트는 아주 자산 건정성이 충실한 상품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이제 뭐 대출 규제하게 되면 저는 이제 궁금해요. 계속 이제 뭐 그 얘기 하잖아요. 은대규가 출동하면 집값 잡힙니다. 또 은대규에서 처음에 뭔가 했어요. 사람 이름인가 했더니 은행 대출 규제가 출동하면 은대규. 집값이 잡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대규 출동했습니다. 이러는데 네. 근데는 이제는 다 막았어. 이제 뭐 어쩔 거예요? 2억도 막을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건데요? 취득세 낼 돈 없어서 못 사던 거를 취득세 대출 받아가지고 이거 뭐 취득세 낼려 했는데 대출 이제 2억도 막아서 강남 2억이 없어서 못 삽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제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제 딱 나오는 거죠. 왜 이렇게 안 막혔을까? 결국은 돈이 풀려서. 아무리 대출 규제라는 게 결국 뭐예요? 이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더 들어가는 걸 막겠다라는 게 대출 규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은 계속 올라가. 왜 그럴까? 유동성이 막혔는데 왜 올라갈까? 그냥 물리적으로 돈이 풀리잖아요. 네. 돈 가치가 계속 떨어져. 계속 떨어지니까 그냥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얘기하는 게 아니 지금 한은에서 경제 성장률 무슨 뭐 0%대 전망까지도 하고 지금 대한민국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집값 올라가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거 거꾸로 되묻고 싶어요. 아니 경제 성장도 안 좋고 뭐 주가 그럼 뭐 우리가 기업들도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데 주가는 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업이 뭐 뭔가 물론 뭐 이슈들은 있어요. 테마가 있는 곳들은 분명 존재하지만 근데 그냥 코스피 뭐 5천 돌파 우리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4천은 넘어갔고 5천 시대 온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는 5천 달성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이거를 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경기가 무너지면 집값 빠져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이게 반쪽짜리인 게 경기가 진짜 완벽하게 박살이 나요. 제2의 IMF, 제2의 금융위기급이 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줄도서 나고 뭐 대량 해고 나오고 실직자들이 넘쳐나가고 내수 경기가 황폐화된다.
그러면 집값도 빠집니다. 그렇죠. 근데 어정쩡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집값만 올라요. 그렇지. 대표적으로 제가 벌써 한 3년 됐는데 터키 여행을 갔었을 때 이 얘기 아마 방송에서 한 적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가이드가 이제 뭐 궁금한 거 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터키 집값 어때요? 라고 하니까 그 시점에 이제 터키 수도 앙카라나 이제 뭐 경제 수도 이스탄불 여기가 7배 올랐대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엄청 됐지 뭐. 환율이 7배 뛰었거든요. 그렇지. 환율 뛴 만큼 올랐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환율 계속 올라간다. 1,500 언제 찍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환율이 올랐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사실 지금 강달러도 아니에요. 지금 약달러로 가느냐라고 하지만 사실 원화 약세가 더 세다. 우리가 동남아 국가보다도 환율 상승폭이 크고 즉 원화 가치 하락폭이 큰 건데 이게 왜 그러냐? 다른 애들보다도 한국 원화 풀리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집값이 올라가요가 아니라 사실 돈은 풀리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풀린 돈을 생산성 있는 곳을 안 쓰는 겁니다. 당장 빠숑님 같은 경우도 이제 고용 창출이 이바지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래 가치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도 뭔가 더 확장하면서 이제 뭐 사무실도 더 강의실도 만들어 가지고 본격적 영상만 찍는 스튜디오 하나 만들어 버리고 그러고서 고용도 막 하고 매니저도 더 고용하고 뭔가 확장적으로 갈 텐데 근데 사실 그게 아니다 싶으면 조금 뭐 이제 안전하게 갈 거고 그러면 그 기업들도 주가는 올라가는데 왜 고용은 자꾸 축소되는 거예요? 왜 자꾸 공채를 이제 줄이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결국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뭔가 이제 특히 대한민국은 고용의 유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는 거를 조금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갔다가 보수적으로 움직이는데 돈은 풀려. 그러니까 뭐 돈은 풀리는데 은행에 넣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주가로 가는 거고 주식시장으로 그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부동산이 엄청나게 또 올라갑니다. 정확하게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제학 가면 맨날 뻔질나게 듣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명목 금리와 실질 금리를 구분하라는 얘기를 해요. I는 R 플러스 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목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실질, 즉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는 일단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명목 집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거 한국은행 최근 통계까지 한번 짚어보았었는데 네. 이제 M2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2000년대 기준으로부터 지금까지 통화량이 560%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때 2000년도에 뭐 지금도 10억이라는 돈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만 그때 10억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최소 56억을 안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인플레이션 방어도 못한 겁니다. 투자 잘못한 거지. 네. 그때 당시에 내가 집값 5억짜리 샀었다? 최소 5배 이상, 25억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집값이 안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화폐 가치 방어도 못한 동네였다가 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구정 50억, 60억, 70억 막 이런 얘기 들리면서 미쳤다라고 하는데 이미 인플레이션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죠. 물론 압구정이나 반포처럼 완전 상단에 있는 곳들은 그 이상 올라간 게 맞죠.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얘기 안 하고서 딴 얘기만 하시면 문제라는 겁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